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0억 달러 선에 그치며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초 업계의 전망치를 2조 원 이상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월 8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인상폭을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같이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이 밖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0억 달러 선에 그치며 7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1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0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가 하락하며 수출 증가율이 0.5% 늘어나는 데 그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초 업계의 전망치를 2조 원 이상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38.53% 감소한 수치로 핵심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매출 60조 원 달성도 눈앞에서 좌절됐습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인상과 성과급 문제 등을 놓고 막판 밤새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에 따라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고객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이번 이 파업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와 페이밴드 그리고 성과급입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직급에 상관없이 1년 늦추자고 주장을 했지만 사측은 1년을 늦추되 직급별로 차이를 둬서 부장과 팀장 그리고 팀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페이밴드는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호봉과 임금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당초 사측은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자 신입 행원에게만 적용하는 쪽으로 물러섰는데요. 노조는 완전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300%를 지급하라는 얘기인데 사측은 페이밴드 확대와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 등의 조건을 걸고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조건부 수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오늘 파업은 이 오후 2시경에 마무리가 됐지만 네. 이 국민은행 이용자들은 정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창구와 자동화 기기의 수수료까지 면제책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구가 일단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많은 고객들이 이러다 보니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총파업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시선도 좀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측과 노조 측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일단 불편을 겪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걸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노조 측의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내가 불편을 겪는 거는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직원들의 연봉도 상당히 고액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내일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파업은 정확히 말하자면 경고성 파업이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모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 합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시간짜리 짧은 파업이었지만 그 파장은 어느 때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사 협상 추이를 봐야겠지만 다음 파업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인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각 은행 지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금 입출금 같은 간단한 업무는 고객이 직접 자동화 기기로 처리하고 창구 직원들은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담당하는 등 디지털 기술이 미래의 금융 환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지구에 문을 연 KB 디지털 금융점. 내부를 디지털 셀프 금융과 상담 공간으로 나눠놓은 이곳에서 현금 입출금과 카드 발급, 공과금 납부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고객이 직접 자동화 기기로 처리합니다. 개별적으로 분리된 상담 창구는 금융 상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없고 종이 대신 디지털 서식을 통해 서류를 작성합니다. 은행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은행 지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STM 기기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의 신규라든가 그다음에 체크카드 재발급, 그다음에 통장 정리는 물론 어떤 재신고, 일부 재신고 업무까지 정맥 인증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화상 연결을 통해서 콜센터와 저희 콜센터 직원이 화상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 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신년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 언급하는가 하면 하나은행은 디지털 전환 특임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디지털 전략부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은행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고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존에서 고객님들이 생소한 업무라든가 디지털 업무를 생소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마트 매니저가 거의 다 업무 처리를 디지털 존에서 해드리고, 1년이 될지 2,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은행 점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미래형 점포로 전환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업계는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정책 고객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혁신 성장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을 설치해 중소자영업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9에서 세계 최초로 화면을 말았다 펴는 롤러블 올레드 TV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의 롤러블 올레드 TV는 사용자가 TV를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치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넣는 세계 최초 플렉서블 TV입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V40 싱큐 등을 선보이며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로부터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19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수억 원씩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아파트들이 9.13 대책 이후 3개월 만에 수억 원씩 급락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제곱미터는 최근 3억 5천만 원 내린 17억에 거래됐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제곱미터는 지난해 9월 18억 3천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에는 15억 원 매물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최근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정부 규제 방향이 보유세 폭탄 등 고가주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임기를 3년 남겨두고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재는 현지 시간 7일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2월 1일자로 총재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총재는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민간 회사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김 총재 체제에서 세계은행은 지난해 4월 8년 만에 증자를 결정해 재무 체질을 개선했지만 증자 조건을 놓고 미국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